다음 주 화요일 날 일단 오후에 한번 보고 안 되면 목요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요일 날 보는 것은 민총 오늘 배운 데까지 하고 채권법, 시험 범위, 오늘 시험 범위까지. 우선 알겠죠?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요, 되도록 문제를 좀 이렇게 잘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요, 어디로 보시냐면, 페이지 34, 대리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이 대리 일반은 조금, 어디까지 하면 무권 대리까지, 지금 복대리까지 전부를 얘기해요. 그래서 대리 일반 여기는 여러분요, 페이지 써요. 거기다 강의 노트 29페이지부터 이렇게요. 강의 노트 29페이지부터 이렇게 써놔요. 왜냐면, 전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어디 하나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자, 여러분요, 수동 대리학 한번 볼까요? 코가 막혀서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니래요. 뻥튀기 냄새래요. 일본차 냄새. 자요. 자, 대리 보겠습니다. 79번이요. 79번, 34페이지요. 수동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 수동대리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이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줄과 부분적. 그다음에 수동동그라미 하고요. 언제나 각자 대리 이렇게 써봐. 언제나 각자 대리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써. 점 찍고 뭐라 쓰면 현명주의 적용 X. 수동대리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능동 봐봐. 능동동그라미요. 능동은, 그 다음에 공동대리, 그 다음에 현명인정 이렇게만 써. 능동대리는 공동대리도 있고 현명도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수동대리는 능동대리에 관한 것을 모두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부분적으로 준용한다 이렇게. 그래서 1번 틀렸죠? 1번 맞죠? 자, 2번요. 수동대리란, 여러분 수동 봐봐. 그럼 능동하고 수동의 차이가 뭐예요? 대리에서 능동대리하고 수동대리의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벽이 있고 여기 이렇게 대리가 있으면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면 능동이죠.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받으면 무슨 대리다? 수동이죠. 그래서 수동대리란 의사의 표시를 상대방에게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하는 경우 줄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봐봐. 상대방한테 하는 걸 무슨 대리라고 그래? 능동이죠. 능동. 그래서 앞에 수동을 능동으로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 능동이든 수동이든 다 대리인이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고. 능동이든 수동이든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수동 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을 가져야 틀렸죠?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4번은요, 수권 행위로 공동 대리를 정하죠. 수동 대리 아까 뭐라고 했어? 언제나 무슨 대리다? 공동이죠. 그래서 수동 대리를 뭐로 바꿔야 돼? 능동으로 바꿔야 돼. 능동 대리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수동 대리를 하려면 언제나 각자 둘 중 하나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알겠죠? 4번 수동 대리에는 무권 대리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말이 그렇죠. 136조 136조에 보면 단독행위인데요. 능동 대리도 있고 수동 대리도 있어. 무권 대리야. 알겠죠? 136조에 있어. 아무튼 됐죠? 그 정도만 써놔. 나중에 보면 되니까. 문제될 여지가 없다. 틀렸죠? 정답 1번. 80번은요.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리가 아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요. 우리 한번 봐봐. 여기. 대리권은요, 짧게요. 짧게 한번 봐봐요. 좀 빨리. 우리가 이제 대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요, 대리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디에서 문제 지문이 나올지 몰라. 알죠? 무권 대리는 딱 무권 대리만 나오죠. 표현 대리는 딱 표현 대리만 나오죠. 그런데 유권 대리 있잖아요. 유권 대리는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봐봐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지금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뭐가 있다?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 이 대리권은요, 먼저 뭘 한다? 발생을 하죠. 대리권은 발생하고, 대리권은 변경되고, 대리권은 뭘 한다? 소멸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이 발생하죠. 발생하는 것은 뭐다? 여기 무슨 대리가 있어? 법정 대리가 있고, 무슨 대리? 임의 대리가 있죠. 특히 임의 대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 그래서 수권 행위하고 뭐가 있어요? 수권 행위하고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이게 있죠? 원인된 법률 관계.
그다음에 변경이죠. 변경은 대리권의 범위가 있다. 범위. 그래서 범위가 명확하냐? 명확하면은 대리권의 범위 내냐? 대리권의 범위 외냐? 이 말이죠. 만약 여기서 불분명하다. 불분명. 그러면 몇 조가 적용된다? 118조가 적용돼서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고 계량행위.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대리권에 뭐가 있다? 남용이 있죠?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그런데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걸 뭐란다?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 뭐죠?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그 다음에 여기 대리권을 제한하죠? 대리권을 제한한 경우는 첫 번째 119조 공동대리가 있다. 원칙적으로 능동대리는 각자 대리고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고 능동대리는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24조가 뭐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하지만 본인에게 이익이 될 때는 가능하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하는 경우 가능하죠? 그런데요, 쌍방대리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물건은 하나인데 두 사람이 서로 자기한테 입찰을 봐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 판례가 그것은 뭐라 했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허용되려면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 이행의 경우 가능하죠? 본인의 승낙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법무사의 등기 사무가 있다. 본인의 승낙이 있어도 채무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안 되는 것? 채무 이행이 안 되는 것 세 가지, 기본적으로 세 가지요. 다툼 있는 것, 항변권이 붙은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소멸이죠. 소멸은 127조가 공통으로 소멸한 공통,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희롱 개시. 128조는 이미 대리에만 있는 것, 숙번행의 철의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그 다음에 법정 대리에가 있는 것,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된다? 능력자가 된 경우. 이게 이제 갑하고 을하고 관계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 있어요. 갑이 있죠. 갑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지금 을이 있죠. 을이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계약을 하죠. 계약.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대리행위라고 하죠.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죠. 여기서 뭐라 한다? 이것을 현명이라고 하죠. 현명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현명이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을 위하여, 이렇게 본인을 위하여 현명을 했느냐? 114조. 현명을 하지 않았느냐? 115조.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뭐 한다? 본다. 그래서 대리는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을 수 있었을 때는 누구한테?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대리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117조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대리인이 대리인 할 때 하자가 있죠. 하자가 있을 때는 116조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약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의 뭐가 있어야 돼? 지시라는 말이 있으면 본인을 기준하지만 이 말이 없으면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 대리인을 기준할 때 어떻게 한다? 우리가요 103조에서 이중매매에서 적극가담. 대리인이 적극가담. 유효 무효? 무효. 대리인이 통조거의 표시.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대리인이 뭐죠? 104조 불공정한 법령에서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에 의한 사기강박에서 대리인은 누구하고 똑같다? 본인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상대방의 사기를 친다. 그러면 본인이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뭐가냐? 대리인은요. 대리는 여기서 복대리에 선임할 수 있다. 복대리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대리인의 이름.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건 뭐라고 그래? 복임행위다. 복임행위는 뭐하고 비교된다?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대리인의 본인의 대리죠.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복대리한 것은 이미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다? 무슨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의 과실이다. 그런데 여기요 법정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죠?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이다. 뭐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다? 무슨 책임이다? 그 다음에 선임 감독의 과실이다. 이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복대리도 본인의 대리니까 복대리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할지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요 유권 대리에 관한 것을 여기까지가 됐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갑하고 을하고 관계하고 을하고 병하고 관계. 여기서는 복대리는 120조, 121조
120조, 121조는 임의대리, 122조는 법정대리, 그 다음에 123조는 이제 일반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20조부터 123조까지가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제 펴져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대리인이 파산선고, 대리인이 파산선고, 그럼 뭐다? 대리권은 뭘 한다? 소멸한다. 2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여러 명 수인 줄 것이고,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동그라미, 대리, 동그라미, 각자 대리. 왜 이렇게 원칙적으로 각자냐, 봐봐. 수동 대리는 언제나 각자고, 능동 대리는 원칙적으로 각자니까 각자 대리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본인의 허락 줄고 본인의 승낙이죠. 쌍방을 말 수 있다. 대리. 그다음 맨 끝에 법무사의 등기 사무, 이렇게. 법무사의 등기 사무, 이렇게. 4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대리권 남용,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줄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 이렇게.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 이렇게. 107조라는 단서 유추 중에서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맞죠? 5번, 매매계약 체결. 그러면 체결은요, 체결은 거기다가 해제 권한 X, 해제권 X, 해제권 X. 그런데 뭐는 있다? 맨 끝에 중도금과 잔금을 말 수 있다.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81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죠. 봐봐. 대리권의 범위죠. 하나는 또 제한이죠. 제한은 뭘 제한이라고 한다? 공동대리하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를 제한이라고 하죠. 대리권의 제한은, 여기 봐봐. 대리권의 제한은 119조 공동대리하고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를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리권의 범위하고 공동대리하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하고 이걸 다 봐라,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다. 기한이 도래. 알겠죠?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줄고,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뭐 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알겠죠? 이건 뭐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뭐는 된다? 채무이행은 된다. 채무이행. 그래서 봐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뭐는 된다? 채무이행은 된다. 채무이행. 지금 1번이 바로 채무이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했다. 무슨 말이다?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니까 대리인이 본인한테 1억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5월 1일날 갚기로 했는데 오늘이 5월 1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인은요, 본인의 대리는 본인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도 본인의 통장에서 대리인 통장으로 1억을 계좌 이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있다. 알겠죠? 2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거는 계약을 체결. 여러분,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해요?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으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줄 맨 끝에 해제할 권한은 없다, 이렇게. 3번은요, 매매계약 체결이죠. 체결 동그라미 체결. 체결의 대리권은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뭐 할 수는 있다? 중도금과 잔금을 말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수령. 맞는 말이죠? 4번은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여러 명.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다. 딱 끊어야 되겠죠? 법률 동그라미하고 친권자죠. 친권자가 누구죠? 친권자는 보통 몇 명이죠? 2명. 그 다음에 수권행위, 이렇게 돼. 수권행위. 그래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달리 박달리 뭐냐? 공동이다. 공동.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퀄 공동 대리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동 대리. 원래는 무슨 대리지만 각자 대리지만 무슨 대리할 수 있다? 공동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아, 그거 샤프예요? 그거 샤프야? 아, 나는 여기서 보고요. 저게 이거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하고. 그래서 오늘 시험 오빠 더 열받았나? 왜 그냥 이걸로 그냥 막 필기를 해버리지? 계속 본 거야, 지금 계속. 아니
자기가 목표한 대로 뭐가 점수가 안 나왔나.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샤프 펜을 또 이렇게 집어넣어. 이게 저기 봐봐. 저게 이거다가 비싸게 생겼어. 여기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열받은 줄 알았어요. 엄청. 그래서 조심하고 눈치 보고 있는데요. 자, 뭐냐면 5번은요.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이죠.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 118조. 봐봐. 보존행위를 뭐라고 돼 있어? 만이야, 르리야? 를. 보존행위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 써봐. 밑에다 써봐. 보존행위 밑에다 써봐. 뭐라고 쓰냐면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질을 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 그 다음 만자 동그라미 해봐. 만 할 수 있다. 성질을 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 이때는 만이에요. 알겠죠? 만.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더하니까 만이죠? 여기는 지금 뭐만 썼죠? 보존행위만 썼죠? 그러니까 만 그러면 틀려. 뭐라고 해야 돼? 를 그래야 돼.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 82번. 대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대리인이죠? 1번. 미등기 줄 것이고 등기 1번 보존이죠? 부패한 것을 빨리 매각해야 하죠? 보존이죠? 소멸시효를 중단 보존이죠? 보존. 여기 세 가지는 보존이죠? 무이자 금전소비자를 이자부로 변경 무이자 줄 것이고 이자부 줄 것이고 좋아졌죠? 이자부에다가 계량행위죠? 계량 1, 2, 3번은 보존, 그 다음에 4번은 계량, 5번은요 은행 예금을 찾아. 은행 예금을 찾아. 인생 끝났네. 예금은 뭐죠? 권리. 찾아. 그러면 뭐다? 돈이죠. 돈. 물건이죠. 안 돼. 이미 뭐가 봤어? 성질이 바뀌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은행 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 이미 틀렸어. 높고 낮고가 필요가 없어. 예금을 찾았다. 그럼 뭐요? 성질이 변했다. 알겠죠? 성질이 변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 보통 나이 먹고 성질 변하면 갈 때가 다 됐다 그러는데 벌써 그것도 갈 때가 다 됐나 알겠죠? 찾아서 그래서 바뀌었다 이 말이죠. 82번의 정답 몇 번이다? 5번. 83번. 갑의 대리인 을은 갑소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갑의 대리인 을이죠. 병한테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갑은 본인이죠. 을은 대리인이죠. 병은 누구다? 상대방이죠. 알겠죠? 1번. 을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 매매계약이니까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모두 포함한다. 중도금과 계약금과 잔금을 말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맞죠? 2번. 대리인이 상대방의 기망,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을 했죠?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대리인이 취소를 해야 돼요? 본인이 취소를 해야 돼요? 본인갑이 취소할 수 있다. 왜요? 모든 대리행위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다. 3번. 대리인이 매매계약서에 줄거 갑의 이름, 갑의 인장을 날인 여기까지 줄거 여기까지만 한다. 서명대리라고 하죠. 서명대리.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무슨 대리다? 서명대리다. 이렇게 서명대리 이러한 경우는 유효이다. 유효한 대리다. 4번.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줄거. 갑이 누구죠? 본인이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것을 뭐라고 여기까지 뭐라고 그래? 현명이라고 하죠. 현명하지 아니한 경우.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가 여기서 누구다?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본다. 거기다 두 가지가 중요하죠. 추정 X. 추정. 두 번째는 뭐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 X. 착오를 이유로 취소 X. 이렇게. 5번. 만일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을이 됐죠?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이 말이죠.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수업 줄고 을이 미성년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면 그때 없다.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이렇게 의사 능력. 알겠죠?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알겠죠? 자, 84는요. 틀린 것은요. 1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뭐에서? 권한 내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이다. 본인의 이름이다. 본인의 이름으로. 누구의 대리인이니까 복대는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본인의 대리인. 틀렸죠? 2번.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이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행위? 이용행위를 알겠죠? 여기다 만 그러면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알겠죠? 계량행위를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자, 3번.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때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여러분요, 사자는 원칙적으로 사실행위라니까. 복대리인 여러분 뭐예요? 복대리인 써봐. 거기다가 본인의 대리인 이 말이죠. 본인의 대리인. 여기서 대리인이 사자를 사용했다는 말은 사실행위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복대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죠? 적용되지 않는다. 4번요.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이 개시. 뭐라고? 성년 후견이 개시. 그럼 뭐다? 대리권 소멸. 5번. 대리인이 수인.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다른 정함이 뭐죠? 공동대리. 공동대리로 정함이 없으면 무슨 대리한다? 각자 대리. 각자.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문제 푸는 것도 좀 쉽죠. 여러분 혹시 그 해제할 때 좀 문제가 좀 어렵죠. 문제 해제는 사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이에요. 책을 우리가 쓸 때도요. 해제권을 책을 쓰는 거 보면 책의 내용이 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겠죠? 왜냐면 어차피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 틀려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민법 총칙은 여러분들 쭉 이렇게 들어오면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민법 총칙은 테마들이 조금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문제가 이렇게 섞여서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약간 어렵죠. 알겠죠? 자, 85번요. 틀린 것은 이렇게. 1번. 법정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여기 나왔죠? 법정 대리인이 선임. 누가 선임했다고? 대리인이 선임했다면 법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정 스님은 죽었어. 알겠죠? 누가 선임했다? 대리인이 선임. 앞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대리? 임의 대리. 법원이 선임. 법원. 그럼 무슨 대리? 맞아. 죄송해요. 법원이 선임하면 법정 대리야. 누가 선임? 법정이 중요하지 않고 대리인이 선임. 무슨 대리? 임의 대리. 알겠죠? 1번 맞죠? 2번.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출고요. 등기 신청 행위는 허용되죠? 그래서 법무사 등기 신청 쌍방 대리할 수 있다. 이러면 그래서 우리가 잔금 날짜에 딱 중개업자 사무소에 가면 누가 와 있다고? 법무사 사무장이 와 있다. 알겠죠? 자, 그럼 3번. 부동산 입찰여차에서 입찰자 출고 동일 물건 이해관계가 다른 출고 2인 이상의 대리인 동일 물건 하나인데 두 사람의 대리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입찰해서 경매에서 입찰여차란 말이 뭐죠? 경매란 말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맨 끝에 무효이다 무효 거기 무효가 동그라미 하나 돼야 되겠죠? 매매 위임장을 제시. 인생 끝났네. 그럼 뭐 이런 봐봐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그런데 현명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본인한테 효력이 있죠. 여기는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 말은 상대방은 이미 이 사람을 누구로 알고 있다? 대리인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것으로 본다. OX, 매매 위임장을 제시. 그 말은 뭐다? 이퀄. 상대방은 대리인으로 알았다 이 말이죠. 상대방은 대리인으로 알았다. 알겠죠? 대리인이라고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법률가가 기소한다? 본인. 이렇게 본인. 자, 5번.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거기만 주고
체결과 이행이다. 이행이 뭐죠? 등기해주고 와라. 등기. 등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럼 등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하려면 잔금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를 해주려면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잔금이 없대. 그러면 맨 끝에 봐봐. 잔금 지급기를 뭐 할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다. 잔금 지급기를 뭐 할 수 있다? 연기해줄 권한이 있다. 있다. 없다. 틀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85번의 정답은 5번이죠. 86번은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 신청에는 무슨 대리가 허용된다? 쌍방. 2번. 의사 능력 없는 대리인의 의사 능력이 없다잖아요. 대리는 뭐는 없어도 돼? 행위 능력. 뭐는 있어야 돼? 없으면 무효. 그래서 무효이다. 그 다음에 3번. 숙권행위의 차례. 숙권행위. 숙권행위는 어디에만 있다? 무슨 대리만 있어? 임의 대리에만 있죠. 임의 대리. 숙권행위는 임의 대리.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128조가 임의 대리에 하나여 인정되는 건 뭐가 있다? 숙권행위의 철회. 또 하나 써. 뭐라고 써야 돼? 또 하나 써야 돼. 법정 대리권 지우고 뭐라고 써야 돼?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숙권행위의 철회. 이것은 무슨 대리만 있다? 임의 대리. 법정 대리는 뭐다? 제한 능력자가 뭐가 돼? 능력자가 된 경우.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뭐다? 대리권이 뭘 한다? 소멸한다. 무슨 대리권? 법정 대리권.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죠. 복대리인 줄 것이고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 다음에 대리인도 여전히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따라서 대리인이나 복대리나 둘 다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이나 제3자가 누구냐? 상대방을 얘기해. 본인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여기서 제3자가 누굴 얘기한다? 상대방. 우리가 대리에서 제3자는 무조건 상대방을 얘기해. 알겠죠? 자, 5번은요. 행위 능력자인 대리인이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성년 후견.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되죠? 그럼 대리권 뭐다? 써. 이퀄. 대리권 소멸. 대리권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래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87번 옳은 것은요. 대리인이 여럿. 이렇게 굳이 쓰는가 몰라. 여럿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법조문에 수인이라고 나와있는데. 알겠죠? 대리인이 수인이다. 법률 또는 숙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무슨 대리한다? 각자 대리. 공동. 그러면 난리가 나. 각자 대리한다. 2번. 갑이 제한 능력자인 을에게 을과 위임계약을 체결. 줄거봐. 제한 능력자인 을과 위임계약. 계약 동그라미 계약. 이퀄. 법률 행위. 저 옆줄 긋고 행위 능력 있어야. 위임계약을 하려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요. 지금 을이 행위 능력이 있다 없다? 제한 능력자라고 돼 있잖아.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옆줄 긋고서 취소. 그래서 위임계약을 취소해버릴 수가 있어. 알겠죠? 을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 줄거.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 줄거어요? 써 거기요. 우리가 위임계약은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대리인으로 선임 이퀄 적법한 대리인. 적법한 대리인 했어요? 옆줄 긋고 대리행위는 취소 X. 대리행위는 취소를 못해. 그러니까 뭐는 취소할 수 있는데 위임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데 뭐는 취소를 못해? 대리행위는 취소 못해. 왜요? 대리인은 누구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데 뭐는 취소할 수 있다? 위임 계약은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 있네. 위임 계약이 취소될 수는 있으나 대리행위가 취소될 수는 없다.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알겠죠? 정확하게 나와 있어. 자요. 3번. 갑이 을에게
금전소비자 및 이것을 위하여 담보권 설정의 계약을 체결, 동그라미 체결, 계약을 체결. 맨 끝에 해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해제할 권한은 없다. 틀렸죠? 해제할 권한은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줄거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이퀄 뭐라고 그래? 현명 X. 현명하지 않고 이 말이죠.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그러면 않고 자신을 매수인한 경우 을의 의사표시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을을 위한 것으로 뭐 한다? 본다. 몇 번 중요하겠죠?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본다. 따라서 보기 때문에 본다 했어요? 착오로 취소 X. 착오로 취소를 못해요. 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말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자, 다음에 5번. 본인의 사망, 성렬 후견 개시,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OX. 안 오야. 본인은 오로지 사망밖에 없어. 사망밖에. 이걸 맞으려면 본인을 대리인으로 바꿔야 돼. 대리인의 사망, 성렬 개시, 파산 이래야 돼. 본인은 오로지 뭐밖에 없어? 사망 하나밖에 없어. 사망 하나밖에. 알겠죠? 이렇게 너무 조심하라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됐죠? 자, 88. 갑의 대리인 을이 병소유 부동산을 매수한다. 갑의 대리인 을이죠? 갑이 본인이죠? 대리인 을이죠? 상대방은 병이죠. 1번. 을의 기망행위 줄고. 을의 기망. 누가 기망했다? 대리인이.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해요? 알든 모르든 취소해요? 알든 모르든. 갑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도 병은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뭐죠? 갑이 동그라미 알든지 모르든지 이렇게. 알든지 모르든지 이렇게. 2번.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줄거.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는 경 이퀄 현명 X. 현명 X.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 누구예요? 을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래야지. 갑 그러면 안 되죠. 갑은 본인이니까. 2번 틀렸죠. 3번. 을이 갑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을이 위임장을 제시 줄고 계약서에는 을의 이름만 기재. 을의 이름만 현명 X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를 제시했다? 위임장을 제시. 그러면 이미 상대방은 을을 누구로 알고 있다? 갑의 대리인. 모든 법률가는 누구에게 기속한다? 본인에게 귀속한다. 그래서 갑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알겠죠? 본다. 4번. 을의 계약 체결이 대리권 소멸 후.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대리권 소멸이요. 표현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병의 선의만으로 X. 선의 플러스 무과실. 병의 선의만으로 X.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OX, X. 5번. 을이 공법상 행위 줄 것이고 등기 사무.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줄 것이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맨 끝에 거기다 써 대물변제 이퀄 사법행위. 그 다음 맨 끝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맨 끝에다 뭐라고 써야 돼? 써 동종 유사할 필요 없다. 동종 기본대리권은 등기죠. 표현대리는 대물변제죠. 동종 유사할 필요 없다. 썼어요? 또 하나 써. 뭐라고 써야 돼? 오케이.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됐죠?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89번. 대리행위 1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인생 끝났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두 번째 줄,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 됐죠? 맨 끝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없다.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 한꺼번에. 알겠죠? 2번. 상행위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러면 상행위한테, 이러면요, 극장 가서 한번 봐봐. 당신 누구예요? 몇 표서 직원한테. 당신 누구예요? 난 여기 몇 표서 직원인데요? 그러면 내가 지금 돈 9,000원을 줘야 되는데, 당신 혹시 돈 갖고 팀에 골치 아프니까, 그러면 당신 그러면 민증 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위임장 가져와? 해가지고, 민증 불러?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명하고 서로를 확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화 끝나버려. 알겠죠? 상행위는 뭐냐? 써 거기다가 신속한 거래가 생명이에요. 신속한 거래. 그렇기 때문에 상행위의 경우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잖아요. 아까 또 현명주의가 또 하나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또 했었는데 1번 문제에서 1번 문제에서 맨 앞에 문제에서 대리 맨 앞에서 수동대리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죠. 알겠죠? 상행위하고. 됐죠? 2번이 정답. 3번은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줄고 그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해요. 대리권 남용. 상대방이 악인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악이 알았거나 그러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대리인이 계약서 등 서면에 누구의 이름만 적었다, 누구의 이름만? 본인의 이름을 적고 본인의 인장. 또 나왔네. 이것을 뭐라 한다? 서명대리. 누구에게 법률과 기소한다? 본인. 그래서 맨 끝에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 이퀄 본인에게 귀속.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대리인이 본인이 줄고, 본인이. 우리 시험에 나왔다 했죠?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거기 줄고, 이퀄. 이퀄에 점 찍고 줄 긋고, 본인은 계약 당사자 X. 본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요, 취소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죠? 법률 행위는 계약 체결을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맨 끝에 취소할 수 없다. 써 거기다가 만약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시, 만약 본인이 거꾸로죠.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시 상대방은 취소 가능. 이렇게 상대방은 취소 가능.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계약 당사자, 가로 열고 닫고 계약 당사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